여러분 안녕하세요. 편관을 감명할 때 편관이 꺼리는 것, 편관의 기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자를 가능한 안 쓰려고 하는데요. 기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귀신 아니고요. 꺼리는 것, 편관을 감명할 때 있으면 나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관이 재생살해야 근왕한 경우에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부하와 팬이나 제자가 많이 생기고 인기를 누리고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권위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재생살을 하고 있는데 쟁제를 하면, 그러면 쟁제를 한다는 건 비겁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겁이 와서 재성을 다투는 경쟁에서 지면 쟁제입니다. 근데 이제 근왕하여도 운에서 오는 비겁에게 지기가 쉬운데, 근왕에서 그 비겁을 이기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재생사를 쟁제하면 내 재성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비겁과 내가 영역을 다툰 것이죠. 그래서 비겁과 그 재성을 다투는 경쟁에서 지면, 쟁제를 하면 내 영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 영역인 재성을 빼앗기게 되면 재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재성이 없어지면 재성이 재생살을 해야 되는데, 재성이 없으면 재생살이 안 되니까 살 또한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살을 해서 제가 살을 계속 생해서 인기도 올라가고 부하제자 팬도 많아지고 영토도 많아지고 지위도 올라가야 하는데, 비겁이 와서 나의 재성을 경쟁을 해서 쟁제를 하면 내가 재성을 빼앗기게 되면 역시 편관의 지위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추방을 당하죠. 자기의 가진 지위, 자기의 편관의 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건 되게 비겁이 와서 쟁제를 했다는 거니까 대개는 동료에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의 그런 잘못된 사건, 실수, 하나의 불미스러운 그런 망신스러운 일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관이 재생살을 하고 있는데 비겁이 와서 쟁제한다라고 하면 구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가 함께, 많은 것이 함께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되게 직장, 사회적인 활동도 무너지면서 가정도 대개는, 재성이라는 게 나의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도 무너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살이 있는 경우는 되게 쟁제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극인이라는 건 재성이 인성을 상극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일간이 신왕하지 않으면, 인성으로 일간을 생해서 일간이 신왕하지 않으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것이, 재성을 그냥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 인성은 공부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 이것이 이제 서로 갈등을 해서 재성이 인성을 극한 거죠. 그래서 탐재괴인이다. 재물을 탐하여 인성이 무너진다, 또는 뭐 인성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재생살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살인상생이 안 되죠. 그러면 편관이 살인상생으로 자기의 임무수행을 하는데, 인성이 재극인을 당하면 살인상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 되지 않아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한다.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재극인의 결과이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극인이 되면 그 인성이라는 게 위엄, 품위였잖아요. 그 위엄을 잃고 아랫사람에게 나보다 나이 어린, 또는 나보다 원래는 낮았던 사람이 내 위로 올라가서 나의 권력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보다 부하였던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살이 재생관이 안 되니까 살이 바로 일간을 극해서 과중과로해야 되고 지쳐서 힘겨워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자기의 임무를 오래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신력의 실패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가장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극인이라는 것은 그 실력이 부족하거나 쓸데없는 욕심으로 자기의 위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정신력의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극인함으로써 인성이 무너져서 위험이 떨어져서 자기의 살인상생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또는 나이가 원래 어렸던 사람이 자기의 상사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관을 감명할 때 세 번째로 꺼리는 것은 식신이 없는 것. 식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식신이 살을 대항하잖아요. 근데 식신이 없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살에 대항할 자격이 없는데요. 근이 없으면 식신이 없습니다. 근이 없으면 사주에 식신이라는 글자가 3개가 있다 그래도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이나 특허, 면허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편관이 식신이 없으면 그 살아가는 데서 항상 편관을 막아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언제나 위험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겪게 되고 위험한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것, 이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식상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식상이 없으면 임기응변력이 없다. 어떤 돌발 상황에 세상에 나왔을 때 만나는 이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식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그런 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없으면 편관이 무턱대고 이제 이렇게 막 나대서 실패를 하는 것이죠. 편관이라는 건 항상 경쟁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있고 경쟁이 있는데 식신이 없으면 그 경쟁을 통한 검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은 항상 상대가 있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식신이 없으면 그 경쟁에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근이 없고 식신만 있으면 그건 그냥 복이지 자격이거나 경쟁에서 검증을 통과한 그런 특허나 면허나 자격증이거나 국가자격증 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편관을 감명할 때 꺼리는 것 중에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인이 식신을 도식한다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면 여기 위에 있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식신이 편관을 물리쳐 줘야 되는데 편관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편관의 혹독한 그런 힘겨움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어떤 행동이 그러냐? 편관 환경에 적응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자기 주장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치우친 것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상극을 함으로 자기 주장과 이런 것이 치우쳐서 식신의 역할을 못하니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 무자격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건 아예 식신이 없어서 자격을 갖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식신이 있는데 편인이 편관에 좋은 길신인 식신을 상극을 해서 또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3, 4번이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여기 3번하고 5번 또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편관의 기신 중에 또 하나는 신약입니다. 가장 큰 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간이 신약하면
식신을 생하지가 못해요. 일간이 근이 없어서 두는 인성의 생을 받지 못해서 신약하면 이제 근약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일간이 근이 없어서 신약하면 식신을 생하지 못하죠. 식신을 생하지 못하면 똑같이 편관에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편관이 일간을 상극해서 일간이 편관에 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도 편관에 혹독한 상황은 신왕해야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신약하면 어려움, 힘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간이 근이 없어서 신약하고 식신을 생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평상시에 위험에, 미래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이 없으면, 일간에 근이 없으면 미래 상황에 대해서 위험이 돌발할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준비를 하지 않아서 현재에 과거에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현재가 부실하게 사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말하기를 늘 삶이 바빠서 미래를 대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면 만사가 편관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기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항상 좋은 일에 제외되고 아무것도 제 뜻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꿈은 매우 크고 포부가 큰데 또 열정도 굉장히 많은데 성과가 없는 것이 신약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번과 5번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관에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편관이 있으려면 편관이 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살이 쇠에 약한 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지치해 있고 이러면은 살이라는 게 큰 뜻을 세워서 그 큰 뜻을 세워서 자기가 커다란 일을, 큰 임무를, 사람을 많이 구하고 위험한 업무, 위험한 일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재난을 물리치고 이런 큰 뜻을 세워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쓸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관살은 그 사람의 임무이자 일거리이자 자기의 할 일이거든요.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살이 쇠에 약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직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직자이죠. 실업자, 무직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밥벌이를 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없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남들이 살이 쇠약하면, 편관이 약하면, 편관이 작으면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직업이 없습니다. 정규직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자기의 큰 뜻을 펼칠 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든든한 일거리가 없는 것이 이 살이 쇠약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작은 것만 차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살이 쇠약하면 굉장히 일간이 똑똑하고 생이 좋아서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는데 작은 직장에, 작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살이 쇠약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미국에서 하버드 나왔는데 영어학원 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살이 쇠약해서, 실력과는 관계없이 살이 쇠약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작고 살이 쇠약한 만큼의 작은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통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관을 감명할 때 그 꺼리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